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시 40분 지금 딱 지나고 있고요. 한 50분 정도 지금 장 마감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 그리고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많은 종목 이야기와 함께 하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분들과 종목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이 오면 지점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오늘도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부터 시황 변동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현재 248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승폭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3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2480선은 지켜주고 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위태위태한 모습도 보입니다. 0.7포인트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2473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이내 급등하면서 2485포인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중간 정도인 2479, 2480포인트대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움직임이 요란해 보이지만 위아래가 12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박스권에서 갇혀있다. 코스피는 오늘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2213억 원이나 외국인이 팝니다. 어제는 6천억 원이 넘게 매도했는데 오늘도 2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냅니다. 개인과 기관이 받고는 있는데 좀 역부족이죠. 특히나 기관의 매수 자체는 강하지 않습니다. 671억 원 전주체가 사고 있긴 한데 조금씩 사는 정도입니다. 개인이 1226억 원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어느새 2%를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786.73포인트까지 현재 상승하면서 15포인트가 넘게 올라옵니다. 거래소와는 상반된 흐름을 오늘 오랜만에 다시 또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코스닥이 급등을 하던 한 2주 정도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그래프를 오랜만에 또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790포인트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곳에서 외국인은 삽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408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은 509억 원 순매수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670억 원 팔고 있는데 어제 샀던 개인이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볼 텐데 어제 원달러 환율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 흐름 나왔었는데 오늘은 소폭 쉬어갑니다. 원화 소폭 강세 나타나면서 1원 90전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 롯데지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샤바이오텍까지 5종목입니다. 롯데지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지주가 계열사 지분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장 후반에 공시가 나왔는데 장 끝나고 지금 3.41% 빠지고 있고요. 6만원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칠성과 롯데푸드 전일 공시를 했습니다. 보유 중인 롯데지주 주식 전량을 각각 546억 원, 455억 원에 처분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흔들리는 상황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간 많이 내려왔습니다. 낙폭이 꽤 커졌던 두 종목이고 이 두 종목이 휘청휘청 하다 보니 우리 거래소 시장도 잘 가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옵니다. 하지만 반등의 폭이 미미한 상황인데 255만 7천원대에서 현재 0.67% 올라간 삼성전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600원 정도만이 상승한 77,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9만원 부근을 봤고요. 85,000원대에서 움직이던 SK하이닉스도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황 논란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모건스탠리 여러가지 보고서 그리고 주가 하향 이런 이슈들로 눌려 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조금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발 매수세 유입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9거래일째 하락 이후에 6%의 그래도 비교적 강한 상승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3공장 준공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재 6%대의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셀트리온 3인방 중에 한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도 1.95% 올라가고요. 장중 92,000원대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신라젠 역시 오늘 1%대의 강세 보이면서 11만 1,700원대에 움직이는데 MSCI 한국지수 편입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소재는 예전부터 나왔던 소재이기 때문에 이 소재를 핑계로 해서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바이오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한가 직행을 했는데,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바이오 분야 규제 완화한다는 소식, 사실 이 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기존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오늘 강하게 완화한다는 소식이 전격적으로 전해진 겁니다. 제2차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통해서 생명윤리 규제를 완화할 방안들을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이에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관련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다음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포스트, SCI 평가정보, 넷마블게임즈, 대한광통신, AJ렌터카입니다. 메디포스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줄기세포 관련인데 핵심 제품인 카티스템 지난달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급등하고요. 10만 6,800원대까지 장중에 솟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17%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월 평균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CI 평가 정보입니다. 이게 경고 종목입니다, 지금. 근데 나흘째, 4거래일째 상한가 진입을 해 있고요. 주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가가 2,865원인데 바로 이제 상한가 올라가면서 3,100원대에서 지금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는 그겁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를 100% 출자 방식으로 다음 달 6일 설립한다는 얘기인데, 이 이슈로 지금 나흘째 상한가 가고 있다. 경고 종목이다.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 넷마블게임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계 시장 지배력 확대 분석이 게임 시장이겠죠. 모바일 게임 시장 지배력 확대 분석의 오름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한 2, 3일 정도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의 급등이 나오면서 18만원대 다시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대한광통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케이블의 수요 증가가 예측이 된다라는 소식이 오늘 또 오름세인데, 일단은 초고속 통신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4,850원대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 저가 부근이긴 한데 그래도 3%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섬유 기술 핵심은 제주호 전 단계인 프리폼 제조에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고요. 대한광통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프리폼에서 케이블까지 수직 계열화된 공정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AJ렌터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J렌터카 현대차 인수가 된다라는 풍문이 좀 많이 돌았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협상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본격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오늘 장중 고가는 18,350원이고요. 현재도 5%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AJ렌터카입니다. 2시 48분 30초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실전 투자 17년의 내공, 바닥 탈출 가치주 포착 최명성. 오늘 저는 일정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금일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고 2부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DB금융투자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최 소장님의 5종목 바로 출발을 하면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가 오늘 그 5종목을 가져왔는데, 네. 네, 롯데 하이마트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좀 시장이 불안해서 오늘 약간 보수 종목, 한 5종목을 가져왔고, 나머지 한 종목은 오늘 좀 이렇게 바이오, 줄기세포저 좀 급등을 해서 한 종목은 좀 급등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롯데 하이마트부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는 국내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유통업 총 매출액의 47%를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전자 가전제품 판매 1위 업체입니다. 현재 요즘 세계에서 각종 기후변화 등으로 에어컨이라든가 난방 제품이 많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롯데 하이마트는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 영업이 계속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를 했지만 현재 모든 올라가는 주식, 좋은 주식, 비싼 주식, 우량 주식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계속 일주일에서 2주 내지는 한 달 내내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데 롯데 하이마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 보험 투신, 연금 쪽에서 계속 일주일에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우상향을 보이고 정배를 보이면 놓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한 분산 투자해서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종목은 LG U+입니다. LG U+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LG U+,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죠. 이제 사업 및 전화 사업이라든가 인터넷 사업을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 판매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폰, 또 LG V6 그런 V10 그런 폰들이 많이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매출뿐 아니라 세계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를 해서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익도 증가하지만 외국인이 꾸준히 요즘 들어서 LG U+를 많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TV에 나올 때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친절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기관이라든가 보험, 투신, 연기금 등에서 한 달 내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이 양이 볼 때 어마어마한 이렇게 액수가 많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12,000원대에서 탈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17,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임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목표가는 현재 12,000원부터 시작해서 전고점 한 17,000원까지 드리고요. 선절가는 1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투신 이런 분들이 많이 이런 쪽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바닥에서 탈출한 주식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이것도 매수 타이밍인데요. 페노션은 이제 하림 관련 회사죠. 닭고기 하림 관련 회사인데 해운업과 곡물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이 81%를 차지하고 있고요. 곡물 사업이 14%, 기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지에 비상장 해외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요. 하림이 한진해운이 망하면서 부도가 나면서 이제 페노션과 현대상선이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국내를 대표하는 이제 해운업계 주자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외국인 기관이 많이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페노션이네요. 보시면 기관과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등에서 이 종목도 한 달 내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임은 현재가 부근 5,735원에 사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이런 주식은 10,000원까지 저는 간다고 봅니다. 손절가를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외국인 기관 투신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꾸준히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벽산입니다.
건축자재 관련 제품인데요. 흔히 보면 우리가 그 집을 질 때 인테리어 관련 그 회사인데, 단열재라든가 외장재, 천장재 등 건축자재와 도료,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그 펜트 회사들이 아주 그 수익이 많고 매출과 수익이 아주 좋은 회사인데, 벽산 펜트와 하츠를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보유 중인 회사입니다. 또한 그 자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벽산 펜트와 하츠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서 자회사 수익이 좋기 때문에 이 회사도 계속 그 영업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벽산을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요, 이 주식도 외국인이나 기관, 투신 쪽에서 한 일주일 또는 2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제 특기인 그 바닥권, 항상 주식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중에 보통 웬만한 주식은 한 30에서 50% 상승하죠. 요즘 이제 추세도 다 좋고 외국인 기관 매수도 많이 들었고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시면 30에서 5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5,000원을 드리고요. 선절가는 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에 제가 게임주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다음 매수타임인데 관심 매수타임은 M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생들이 곧 방학을 할 거고요. 이제 12월 달, 1월, 2월 달 되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다 방학을 하는데 거의 요즘 뭐 방학 때 보면은 학생들 쉴 때 보면 PC방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M게임은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회사입니다. 전체 매출의 99%가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체 게임 포메탈 M게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다수 고객이 10대, 20대라서 10대, 20층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향후 발전성이 무한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 매출 및 영업이익도 양호하고요. 이 주식도 보면 현재 바닥권을 탈출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현재 그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인 이 주식이 한 6,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손절가는 4,200원을 드리겠는데요. 한 2달 정도 방학이 돌아오니까 이 종목 매수하시고 차트로 보면 약간 급등주 패턴이 보이는데 잘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M게임 지금 사도 된다는 겁니까? 좋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좋죠라고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 왔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삼성동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한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연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안부는 여기까지 묻고요. 바로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들려주실 겁니까?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예. 지금 이 2차 전지 이제 소재 중 하나인 이제 NCA 계열 양극화 소재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주요 포인트는 캐파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성장한다라는 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증설을 좀 하고 있는데, 16년에 350톤이었던 게 올해는 이제 980톤이 됐고, 내년 혹은 이제 내후년에는 이제 1,900톤으로 이제 캐파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요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점에서 성장 측면을 좀 아주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관련돼서 이제 캐파가 너무 늘어나면 이제 초과 수요가 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분간은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NCA 관련돼서는 전동 공구 쪽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증설이 마무리되는 내후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초과 수요가 좀 유지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회사에 좀 물어보면 내년 초, 그러니까 3월쯤에 지금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상장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지금 올해 가치도 많이 올랐고 주가도 많이 오른 다음에 증설도 많이 된 상태라서 밸류에이션 상당히 좀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한 5 정도 선도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추천드렸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지금 정도 가격 괜찮다는 거죠? 사실 올해 많이 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매년 최근에 좀 3, 4년 동안 계속 이제 매출이 흔히 말하는 이제 더블 나오고 있고, 올해도 더블이었고 내년도 더블이라고 지금 캐파 증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여태까지 올라간 것보다는 앞으로 더 캐파가 나오고 실제적으로 실적이 잡히는 걸 좀 집중하셔서 긍정적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의 또 캐파 증설부터 해서 영업이익 상승이 무시 못한다. 그러다 보니 좋은 기회 잡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삼성도 PB센터의 윤철환 대리였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영환 차장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떤 종목부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옥뚝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최근 이제 원화 강세 그리고 또 사회적인 트렌드인 1인 가구, 이제 혼밥 쪽의 증가로 이제 가정 간편식 시장의 성장에 최근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전 사업 부분이 이제 고르게 성장 중이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그동안 제품 가격을 안 올리기로 유명해 상당히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 트렌드에 맞춰 서서히 좀 이해가도 최근에 제품 가격 인상에 동참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가격 인상을 단행한 참치캔, 득섭밥 각각 5%, 9%씩 이제 인상을 하였는데 이번에 또 이제 라면값 인상 가능성도 현재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진라면을 앞서서 최근에 라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나 이익 정도에 충분히 기여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일단 이제 3분기 양호한 실적 발표에 이어서 이제 4분기에도 아마 전 사업이 그런 성장을 기대되면서 영업이익이 한 10% 이상의 추가적인 증대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전체적으로 이번 한 주 계속 초만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중순 두 차례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에 좀 들어간 모습인데 바닥권에서 상승 후 딱 절반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의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같은데요. 현재의 위치는 이제 재차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위치다. 주가 흐름상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일단 가전이나 휴대폰, 자동차 등의 사출 부품이나 그리고 컨트롤러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대부분의 매출은 LG전자의 가전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재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전 부분에서 최근의 우호적인 환경 아래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또 기존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세탁기나 에어컨 등에 더해서 건조기나 프리미엄 청소기 등의 신규 품목 쪽으로도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서 현재 외형과 수익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서도 기존의 공조 시스템을 비롯해서 인테리어 모듈 등을 르노, 삼성 쪽에는 공급받아 최근에 기아차 쪽으로도 좀 납품이 되고요. 여기에 또 LG 화학향, 배터리팩 모듈도 가세하면서 가전 부분에서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의 확보도 완료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자체적으로 최근 원가 절감 등을 통해서 모든 사업자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무튼 장기적으로 외형과 이익 성장이 지속적으로 동반 상승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면 최근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돌파 후에 약간의 좀 가격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세가 한번 단기적으로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이시라면은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신가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약간의 비중 축소 후에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준다면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라. 그런 매매 전략도 괜찮아 보이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MK전자입니다. 일단 동사는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본딩 와이어, 폴더블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또 신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2차전지 음극 소재 국책연구기구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현재 개발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동사의 투자 키포인트로는 한국토지신탁의 지분가치 한 36%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 달성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토지신탁의 지분가치 등을 봤을 때 동사도 올해 사상 연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현주가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된 가격대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최근 좀 오르다가 다시 조금 무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
모건스탠리 쪽에서 반도체 시황에 대한 이제 공급 과잉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반도체 소재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동사도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 단기적으로 조금 더욱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이 회사의 가치를 믿고 빈틈으로 보유해 볼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파크 시스템입니다. 일단 지난주 예딩당 추천드렸었는데 손절가 5%를 이탈하여서 종목 교체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원자 현미경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관련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긴 업력을 가진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원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자 현미경에 비해서 수천만 배에 달하는 이제 시료 분해 능력과 또 그리고 3차원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미세화 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마이크론이나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최근 원자 현미경의 첫 도입을 이제 시작하면서 일단 관련 업체 중에서 동사가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이제 수주 잔고 등을 감안했을 때 동사 같은 경우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발생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최근 해외 반도체 업체들이 좀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그런 이제 수주 이슈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조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일단 다음 주쯤에 약간의 좀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음 주 정도에 보고 매수 타임을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의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못 따라주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원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콜레라 백신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콜레라 백신을 만드는 경제 업체가 한 4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제 프랑스의 발데바스타 그리고 거기서 만든 이제 두코라 같은 경우는 동사의 유비콜이라는 콜레라 백신에 비해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좀 비싼 가격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약품과 혼합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상태고, 그 외에 이제 인도나 미국의 경쟁사들의 제품도 안정성 문제나 혹은 생산량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공공시장 분야에서 거의 이 회사의 유리콜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4, 4분기에만 영업이 기준으로 한 50억 정도의 이제 흑자 전환을 지금 이제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한 30억 이상의 흑자가 말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면 그동안 좀 최근에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가파르게 오르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섹터의 특성상 개별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는 있어 보이고,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받쳐져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의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신정부의 헬스케어 정책이라든가 바이오 신약 개발업체에 대한 투자 정책 등을 봤을 때 아마 연말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바이오 제약 섹터들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정이 끝나면 또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실적이 직접 나오고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까지 살펴봤고요. 유바이오로직스 역시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매수 타이밍은 추천을 해주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면서 진행을 할 텐데, 4214번님께서 유니트론텍 7,900원의 비중 20% 손절 타이밍입니까? 라고 여쭤보셨어요. 최 소장님 어때요? 네, 이 종목 참 좋게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서 두 종목을 종목 상담했는데 정확히 맞았어요. 근데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춰주세요. 네, 유니트록테는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요. 요즘
반도체 관련 장비 회사가 보통 2배에서 300% 정도 가는 회사가 많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유니트로텐과 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AD칩스 그 종목이 지금 안 올라갔는데, 이 종목 보니까요, 이제 반도체 관련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 회사와 또 전자제품 무역과 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용품 반도체도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요즘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또 스마트카에 많이 장착이 돼서 앞으로 상당히 비전이 있는 회사입니다. 또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재무제표가 3년 전에 매출이 864억, 또 2년 전에 927억, 올해 1484억, 약 더블이 늘었습니다. 또 순이익도 상당히 증가 중이고요. 유보율도 좋고, 또 보면은 이 회사가 요 근래 들어서 또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회사 좋고 실적 좋고 앞으로 비전이 좋으면 이제 차트를 봐야겠죠. 차트를 보시면 과거 이제 6,600원에 시작해서 15,000원까지 갔네요. 14,700원까지 갔는데 또다시 6,600원에서 자리를 지지하면서 다시 이 자리 한 7,300원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닥권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매수를 7,800원에 하셨는데 요 근래 한 4일 정도 장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내려온 것 같은데 자리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좋고 주봉상도 바닥권이고요. 그래서 현재 아주 매수는 잘 하셨고, 이 종목은 급히 매도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향후 1차 이 종목은 여기 1차 지지선인 10,000원권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2,000만 원을 매수하셨으면 10,000원대에서 한 1,000만 원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는 정고점 한 12,000원, 13,000원까지 끝까지 들고 가셔서 나머지 부분 한 50% 매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네네. 정리를 쭉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8638번님께서 뉴프라이드 종목 오랜 시간 조정받았던데 올라타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조정 뒤에 지금 갑작스러운 급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이영환 차장님 어떻습니까? 예, 진짜 어려운 종목인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화물 운송 영역 서비스를 기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업황부진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좀 저조한 실적을 보이다가 올해 9월경 미국의 대마초 회사를 인수하면서 대마초 관련 테마로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에서 이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굳이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기 시작하는 주들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 대마초의 향후 이제 판매량 관련과 그런 미국의 규제 관련 이제 그런 이슈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좀 예측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마초 시장의 향후 전망은 사실 현재로 좀 이제 예측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보자면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5% 미만. 그리고 자본금의 변동사항 최근에 정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 최근에 전환 가격의 조정 이런 전반적으로 전형적인 세력주 혹은 작전주의 느낌이 많이 드는 주식인데요. 일단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식 투자를 대하는 이제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쉽게 하시라. 그리고 이제 검증되지 않은 주식,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주식을 가지고 대박을 꿈꾸거나 수익을 내기를 기대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라. 그 정도로 이 종목에 대한 코멘트는 마치겠습니다. 뉴프라이드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종목을 받자마자 차장님께서 약간의 탄성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 저희 다시 두 분과 함께 가지고 오신 종목 상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 소장님의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네네. 다음 종목은 시트리입니다. 네. 시트리는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개발 제조 전문업체인데요. 아미노산부터 펩타이드 의약품까지 완성의약품의 생산 공급을 연구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특히 시트리 회사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대주주가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인데 현재 이 시트리에서 생산한 제품이 현재 시중에 앞으로 치매 관련 제약인데요. 치매 관련 제약인데 50%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 제품 개발로 앞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상당히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치매가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이 다 부담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치매가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는 국가가 관리한다는 확실히 관리한다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엄청난 이 회사의 시트리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시면
현재 60일선 여기서 지지를 받고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데 향후 매출 증가에 따라서 상당히 이 종목은 향후 뭐 더블도 갈 수 있고 뭐 최소 50에서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회사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이하입니다. 요즘 그 건설주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현대산업과 GS건설이 좀 움직였는데요. 앞으로 그 국가에서 100만 호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 여러 가지 회사인데 현대이가 죄송합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자동차 부품인데 자동차 부품 사업군과 기계 사업부를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사업이 8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요 제품은 변속기, 등속 조인트, 엔진, 샤시 모드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차, 기아차 또 현대모비스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관련 그 부품 회사인데 상당히 그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현대, 기아차의 샤시와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고요. 매출 및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이하를 보시면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제가 항상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많이 했는데 바닥권에 있는 주식이 회사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으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손실이 없다는 거죠. 보시면 이 현대이하도 계속해서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등에서 거의 2주 정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금호산업입니다. 요즘 그 건설주가 좀 각광을 받죠. 그래서 현대산업 또 GS건설들이 상승했는데 요즘 그 정부에서 그 100만 호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약속을 했죠. 이번에 그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관련 모든 이제 건설회사라든가 관련 이제 뭐랄까요? 건설회사에 되는 이제 소재 그 회사들이 시멘트 회사가 좀 많이 갔는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산업은 이제 건설업과 운송업을 같이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종합건설 회사로 시공 능력이 우리나라 17위 회사입니다. 아파트 브랜드는 어울림이라는 그 아파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고요. 현재 그 워크아웃 중인데 경영 정상화의 노력에 상당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및 영업이 증가 중에 있고요. 외국인이 매수가 계속해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이 현재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은행, 또 연기금 등에서 계속 요 근래 들어서 1주에서 2주 정도 들어오는데 차트를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시작입니다. 바닥에서 시작하고 많은 거래량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고점 1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들고 가시면서 좀 충분히 앞으로 그 정부에서 100만 호 임대주택을 하면은 많은 건설회사에 많은 매출과 영업이 갈 겁니다. 그래서 잘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AD칩스입니다. AD칩스는요, 반도체 설계 및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래서 냉동 냉장고 및 반도체 유통을 주업을 하는 벤처기업인데요. 현재 그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요즘 보면은 그 하나머티리얼스라든가 여러 가지 반도체 원형 IPS라든가 여러 가지 반도체 그 부품 회사들이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했는데 유일하게 가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AD칩스는 회사 좋고 실적 좋고요. 또 이 회사도 요즘 보면은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많은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보시면, 도표 자리를 보시면 현재 바닥권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60일선에서 기간 조정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향후 3,000에서 한 4,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오늘의 그 매수 타이밍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그 시장에서 가장 아침 일찍 그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요. 차바이오텍이 되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의료 장비 및 관련 기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대열 보관 및 줄기세포 연구, 세포 치료 개발 등의 사업에 진출한 회사고요. 차 병원을 비롯해서 아주 이제 회사, 관련 회사, 자회사 등이 상당히 그 많은 영업이익과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최초 배아줄기 세포 실명치료제 임상 실현을 식약청 등으로 처음으로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줄기세포를 허가를 이제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서는 줄기세포를 허가해서 많이 발전이 있었는데 한 7년, 8년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그 허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앞으로 줄기세포 관련 연구라든가 임상시험을 좀 완화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이래서 오늘 차 바이오텍이 가장 먼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 오늘 엄청난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냥 이 종목을 보시면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엄청난 거래량 하울러 옛날 그 한 10년 전에 황우석 그 박사 그때 엄청난 그 우리나라 코스닥에 바이오 열풍이 있었죠. 그래서 제2의 바이오 열풍을 몰고 가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현재가 상한가인데요. 이 종목이 현재가 상한가에 18,450원인데 오늘 1,290만 약 1,30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여기에서도 50%에서 10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2의 셀트리온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잘하면 더블도 갈 수 있는데요. 목표가는 일단 3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절가는 이 근처 부근이 16,000원만 깨지 않으면은 충분히 앞으로 상한가 한 2개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 얘기하는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는데 그게 오늘 가능한 타이밍이 왔다라는 오늘, 건가요? 차 바이오텍뿐만 아니라 뭐 메디포스트라든가 또 관련 또 파미셀이라든가 그런 관련주가 오늘 거의 20%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근데 보통 평상시보다 10배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또 바닥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영환 차장의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이번엔 어떤 종목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우선 살펴볼 종목은 코롱인드입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상승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11월 완성 예정인 CPI 필름 양산 관련 이슈, 그리고 12월에 이제 특판본도 정설이나 내년 초 타이어 코드 이제 생산 능력 증대 등을 감안했을 때는 내년에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특히 CPI 필름 관련해서 최근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세계에서도 동사가 일단 유일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또 이제 시운전 완료 후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시장에서 현재 기대가 되고 있고요. 주가는 항상 재료보다 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이렇게 좀 가파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지금 한 2, 3일 좀 숨고르기에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종목 보유하신 시청자분이 계시다면은 일단 매매 전략을 앞서 말씀드린 신성델타테크와 마찬가지로 좀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제 일부 비중 축소 투가 하락 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임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라면은 내년 또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로 갈수록 또 CPI 필름 양산 기대감으로 인해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긴 텀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내년까지 길게 끌고 가셔도 무방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SL입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 두 종목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일단 최근 이제 SL 같은 경우 최근 이제 중국 사드 문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현대차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 또한 사실 이제 바닥권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자동차 부품 중 이제 전조등 등 각종 램프 제품이나 샤시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고요. 주로 이제 현대 기아차와 그동안 이제 GM 정도에서 주력으로 좀 납품을 하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제 진리 자동차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포드 쪽에서도 아마 신규 수주가 예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 자회사 법인과 그동안 또 이제 국내 자회사가 별도로 이제 분리되면서 이제 또 복잡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 주가를 그동안 좀 저평가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근 이제 정리가 조금 되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수익 구조가 좀 개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수급 상황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소폭이긴 하지만 장중기적으로 이제 외국인들도 매수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외국인이 계속 이제 들어와 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추세적으로 좀 더 들어와 주긴 한다면은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좀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이고, 향후 또 이제 뭐 신규 납품처나 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호재성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좀 잘 지켜보면 좋은 위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매수 추천가로 22,000원, 그리고 손질 가격으로 2만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 아까점 부근인 25,000원 그렇게 매매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저코퍼레이션입니다. 일단 뭐 이 회사도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전문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한 6위 수준의 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동안 올해 상반기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다변화를 통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퍼 5배에서 7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좀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이제 상장 이후 그동안 쭉 내리막을 타다가 이제 방향이 확실히 이제 상방향 쪽으로 좀 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아 쪽에서도 좀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뭐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좀 추세를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있는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입니다. 이제 올해 5월경 미국의 소셜 카지노 업체인 기업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를 인수하면서 한 차례 5월경에 좀 이슈 몰이를 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이제 인수 작업 등에 막대한 좀 자금이 소요되기도 하였고, 그동안 또 새로 신규로 인수한 회사의 인건비나 마케팅 비용 등의 증가로 올 한 해 좀 성장성이 제한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더블다운 카지노의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제 내년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실질적인 성장은 이제 효율화 작업이 완료가 되고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이 시작되는 이제 내년을 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의 기대치에 대해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될 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이제 부동산 임대나 관리업을 하는 회사고요. 뭐 이제 한국 패키지, 한국 제지, 계양전기, 그리고 해성 DS로 이어지는 해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입니다. 내년에 또 8월경 신축 호텔의 완공을 앞두고 아마 한 차례 또 이슈를 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 이제 3세 경영으로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좀 보수적인 기업 통해서 이제 조금 젊어지고 좀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금 이제 공격적인 사업 영역을 확대 나가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향후 좀 장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빈통으로 지켜볼 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5종목 쭉 살펴봤고요. 시간 관계상 이영환 차장님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3분 남았습니다. 예상채 기어지수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는 2478포인트대입니다. 이제 뭐 거의 상승폭 다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2480선도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 2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는 순간인데 일중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흐름 보시면 장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딱 중간입니다. 오늘 그리고 움직임이 많진 않았다. 부합권 수준에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종합해서 지금 수급 주체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기관이 사고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은 매도 물량이 2,449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개인, 기관은 지금 각각 순매수하는데 기관이 811억 원 삽니다. 기관은 전 주체가 그래도 골고루 사고 있다. 소폭씩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LG화학까지 삼성전자와 LG화학 어제 낙폭이 컸는데요. 오늘은 소폭씩 반등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반등 폭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 보입니다. 0.39, 0.91% 상승하는 정도에 그치고요. 어제 상승했던 현대차는 오히려 반대로 1.82% 빠지는 수준입니다. LG화학도 1.32% 빠집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수는 787포인트, 2% 상승까지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 어느새 790포인트 바짝 다가섰는데요. 일중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꾸준하게 우상향해 올라오는 그래프,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이죠.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외국인 816억 원, 552억 원 각각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1133억 원 비교적 많은 물량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기관 주체는 전 주체가 골고루 매수하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빨간불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신라젠이 지금 오늘 장중에 상승폭 계속 이어갔었는데 장 후반에 갑자기 하락 반전했습니다. 108,300원대까지 빠졌는데 낙폭이 크진 않은데 일단 상승하던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히려 장 후반에 상승폭 더 키워나가면서 셀트리온은 5%가 넘게 상승합니다. CJEM은 3%대 상승, 피슈진도 1.47%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장 마감해 보도록 하죠. 자, 금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12월의 첫 거래일이 마감이 된 겁니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죠. 최 소장님, 네. 12월 첫 거래일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오늘 너무 좋게 봤습니다. 왜냐면 네. 생각지도 않은 그 바이오, 차바이텍 비롯해서 메디포스트라는 그런 코스닥에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12월은 아주 좀 스타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코스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엄청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오늘 잘 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장 마감 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 아직 마감 지수가 나오진 않았는데 수급을 보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좀 많이 판 것으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쪽이 지금 좀 불안하거든요, 사실. 네네. 다음 주는 좀 괜찮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기간 조정으로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전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갔다가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으로 코스닥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코스닥 이제 좀 코스피로 간다. 예, 코스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기간 조정이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으로 차분히 좀 여유 있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어떻게 됐을까요?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하락을 오늘 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지금 이런 80전 하락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원화는 강세 하루 만에 다시 나타냅니다. 코스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2,475포인트대 0.04%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오히려 2% 상승 마감입니다. 2.11%나 오른 787.7포인트 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장 내일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조금 전에 만나보셨는데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제넥신 종목 44.48% 올라갑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의 KMW 종목 역시 39.68% 상승이고요. 메르시정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차바이오텍 35.66%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나왔습니다. 메르시정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코아스템 역시 25% 올라갔는데 이것도 지금 상한가입니다. 자, 두 종목 지금 집약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르시정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로 갑니다. 장기환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 거 보니까 상한가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바로 이 두 종목 지금 상한가입니다. 차바이오텍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바이오텍, 코아스템, 전체적으로 그 줄기세포 관련된 그 종목을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8월 달부터 배아줄기세포하고 성체줄기세포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8월 달에는 8월 6일이죠. 우리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일정 정도 규제가 해소됐다는 거를 제가 이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현재 혁신 성장의 일환으로서 규제를 풀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우리가 바이오나 그리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한번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약간 가려졌었죠. 우리 성체줄기세포에 대해서 가려졌던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체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타인의 지방을 활용을 해서 어떤 연구라든가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구 자체가 금지돼 있었는데 그것이 지난 그 8월부터 일부 규제가 해소됐던 거고요.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가 해소는 안 됐지만 조만간에 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현재 그 배아줄기세포를 갖고 연구하는 그 자체도 현재는 불법으로 간주돼서 연구 활동 자체도 이제 어렵게 됐었습니다. 그런 규제 자체가 앞으로 뭐 유전자 가위라든가 유전병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앞으로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이 이제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오늘 규제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성체줄기세포든 배아줄기세포든 줄기세포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 차세대의 성장성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뭐 제약이 많이 좋은 걸 나와도 실질적으로는 줄기세포 치료제보다 더 좋은 약은 현존하는 지금 사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한 1, 2년 동안도 계속적으로 울고 먹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주식으로서는 충분히 내용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한다래도 조정을 받고 다시 간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난번에 뭐 태고사이언스나 마찬가지든가 아니면 차바이오텍 흐름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뭐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 자체가 어떤 큰 흐름에서의 오르내리는 이런 사이클을 충분히 이용하시면은 이번 그 내년까지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아스템까지 그리고 차바이오텍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일정 투자 정보들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제 금요일장도 마감이 됐고요. 12월 첫 거래일도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 새로운 달이고 새로운 또 월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좀 시장을 볼까요? 다음 주에는? 네, 제가 오늘 사실 아침까지 좀 불안했거든요. 예. 어제까지 지수도 조정했고, 네. 근데 아침에 정말 그 바이오 줄기세포 관련주가 거의 상한가를 가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차트에도 보니까 마크로젠, 뭐 우리들 휴브레인, 차바이텍, 뉴프라이드, 코아스템, 메디포스트 이런 주식들이 거의 상한가에서 2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거의 보면 한 20종목 이상이 코스닥 거래소에 있는 20종목 이상이 지금 거의 10에서 20% 또는 상한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로 이제 돈이 가고 그쪽으로 테마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코스닥 위주, 바이오주, 줄기세포주, 오늘 또 상한가 나온 그 종목부터 한 10에서 20% 정도 나온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매매를 하시고 또 거래소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충분히 조정을 받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시면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다음 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 네네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 주에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시장 보는데 좋다라는 종목들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너무 지금 바이오 종목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바이오 종목 하나 말씀드리고 게임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그 차바이오텍 가지고 왔는데 오늘 상한가를 갖고 또 추천하신 전문가님도 있어 너무 축하드리고요. 차바이오텍 보시다시피 이제 의료장비 기기 회사고 오늘 엄청난 1,300만 주에서 상한가를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실적 좋고 회사 좋고 영업이 좋고 앞으로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바이오텍을 관심 두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17년 전업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이라든가 화요일 좀 흔들린다고 너무 쫄지 마시고 아마 갈 때까지 가보자. 최소한 3만 원까지는 가보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좀 매매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식은 이제 게임주인데요. 게임주가 이제 12월에 이제 방학이 시작되네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게임주가 꼭 한 30에서 50% 또 많은 건 더블 가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오늘 살펴볼 종목은 N게임이다, N게임. 그래서 N게임은 이제 게임 소프트 회사의 개발 및 공급을 하고요. 전체 매출의 99%가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이제 특이할 만한 게 보통 N게임은 10대, 20대, 말이 이제 10대, 20대지 우리나라 그 실세거든요. 이제 돈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10대, 우리나라 소비의 80%를 10대, 20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들이 이 게임을 많이 즐기고 많이 한다는 것은 앞으로 비전이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게임을 이제 차트를 보시면 완전 바닥권에 있는데 현재 4,200원 인건인데 주봉 월봉으로 봐도 월봉이 한 16,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한 4,600원에 항상 바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게임주 위주로 좀 보시면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바이오 줄기세포주와 좀 이제 좀 2차선, 차선적으로 좀 게임주를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한 가지만 그럼 짧게 여쭤보고 오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줄기세포 올라가는 거 보고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따라잡기가 무섭거든요. 네네. 그리고 상한가 따라잡기 잘 안 하십니다. 오히려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시지. 네네. 이게 다음 주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하실 수 있는데 네. 손절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느긋하게 좀 보는 게 필요합니까? 이번은 느긋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왜냐면은 한 20종목 이상이 상한가 20% 이상 갔다는 것은 개인이 절대로 산 거 아닙니다. 이게 기관 자금이라든가 연기금 자금 또 이제 큰 세력이라든가 뭐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차바이오텍 말씀드렸지만 전에 그 셀트리온 제약이 5배를 갔죠. 네. 15,000원짜리가 7만 원까지 갔습니다. 또 셀트리온이 10만 원짜리 20만 원 바로 갔는데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바이오 이제 그 주식 가지고 있는 분은 일단 축하를 드리고 이번에는 좀 최소한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갈 때까지 가보자. 너무 빨리 이렇게 매도하지 마시고요. 좀 간이 떨 때는 절반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갈 때까지 간다. 한번 끝장을 보겠다는 자세 한번 흔들리지 말자.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방송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행복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